자,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정비례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내용을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서 기억하는 게 좋은데, 정비례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정비례 뜻 뭔가요? 그건 그래프의 형태고, x가 아니요. x가 2배, 3배, 4배씩 늘어갈 때 y도 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가는 관계를 정비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두 번째, 그 정비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식이라는 걸 찾아야 되죠. x하고 y 두 변량 사이의 관계.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그 관계식은 뭐였었나요? y는 ax 꼴로 써지면 정비례입니다. 그 이 a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 뭐였나요? 그치, x 좌표분의 y, 뭐 줄여서 x분의 y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x좌표와 y좌표는 서로 짝지어져 있는 대응되는 점입니다. 여기 x값 저기 y값 이게 아니고 그 x에 짝지어져 있는 y값, 그것끼리 정리하게 되면 점이 몇 개든 간에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여러 개의 x좌표 y좌표를 갖다 놔도 그 값은 항상 일정한 상수 a값을 갖는다 라는 표현이었고, 세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 모양은 무엇을 지나는 무슨 선? 그치, 원점을 지나는 직선. 좋습니다. 근데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가 크게 몇 가지였나요? 두 가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예요?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가는 A가 양수인 직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A가 음수인 직선. 그럼 A가 양수인 직선의 특징은 그래프가 1, 4와 3, 4분면을 통과하며 오른쪽 위로 가고, 오른쪽 x가 커질 때 위로 y도 커진다. 그래서 이 함수를 증감수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그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2, 4와 4, 4분면을 지나며 오른쪽 아래로 가죠. 그래프가 오른쪽, 항상 그래프는 오른쪽 그리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죠. 오른쪽 x가 커지는데 아래로 y는 작아진다. 그래서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면 이 함수는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반비례도 이런 식으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y는 6분의 1x 맞습니까? 정비례? 이제 관계식을 보니까 이런 꼴이냐고 묻는 거죠. y는 ax 꼴이냐, a는 숫자인 거죠. 네,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있죠. x좌표분의 y좌표면 항상 일정한 숫자 a가 나온다. x좌표분의 y좌표면 항상 일정한 숫자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보나마나 y는 마이너스 4x인 정비례식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올해 나이가 x인 동생의 3년 후 나이, 동생의 3년 후 나이 y는 현재 나이 x에다가 3을 곱하는 건가요? 더하는 건가요? 더하는 거잖아요. 나이는 덧셈이 되지 곱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y는 x 플러스 3 정비례입니까? 정비례면 이런 숫자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이거는 틀린 답입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5와 x인 직사각형. 직사각형 같은 게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괜히 머리로 막 헷갈려 하지 말고 직접 그리시면 돼요. 가로 5, 세로 x, 넓이 y.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y는 5x. 정비례 맞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비례입니다. 5번. 80쪽인 책을 X쪽 읽고 남은 쪽수 봅시다. X가 1일 때 Y값 구하는 겁니다. 옆으로 쓸까요? 여러분이 이런 것보다는 옆으로 쓰는 게 좀 많이 익숙하니까. 한쪽 읽었어요. 한쪽 읽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쪽수는 79쪽 맞나요? 두 쪽 읽으면 남아있는 쪽수는 78쪽. 세 쪽 읽으면 남아있는 쪽수는 77쪽. 이렇게 하다 나중에 X쪽 읽으면 남아있는 쪽수는 80 빼기 X. 따라서
이 남아있는 쪽수 y는 80 마이너스 x. 이거 좀 다르게 써보면 y는 마이너스 x 80이라고 써도 됩니까? 이렇게 써, 얘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80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80은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80 마이너스 x란 이 식은 실제로 80과 더하기 마이너스 x란 두 개항이 붙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건 동의하세요? 그럼 덧셈을 기준으로 좌우의 자리를 바꾸는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은 덧셈이 성립해요?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합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요. 이렇게 더하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나?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덧셈은 교환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가고 얘가 뒤로 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x가 앞으로 가고 플러스 80이 뒤로 가는 거죠. 이 앞에 플러스 생략돼 있으니까. 근데 플러스니까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거잖아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3 빼기 2와 2 빼기 1은 2 빼기 3은 같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근데 3 빼기 2와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같냐고 물어보면 이건 같은 거죠. 가운데 덧셈이 생략돼 있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앞으로 당기고 앞에 있던 3을 뒤로 밀면 이렇게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 우리가 우리가 이 식 남아있는 쪽수 y는 80-x입니다 라는 식을 좀 우리가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써지는데 이거 정비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랬고요. 네. 이런 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은 꼭 나오는 형태죠. 네, 별표 하나 쓸까요? 자동차를 타고 시속 8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Y라고 한다. 자,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자리 뭐 써야 되나요? 거. 뭐 얘네들은 좌우가 사실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냥 거석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거리 Y. 거리를 Y. 속력은 80, 시속, 분속, 이건 다 속력입니다. 그 다음 시간, x. 그럼 이들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만들면 거리 y는 속력 곱하기 시간. 무슨 비례? 정비례네요. 그러니까 y는 x에 정비례한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네, 맞는 거죠. x값이 2배가 되면 y값도 2배가 된다. 맞나요? 네, 정비가 뜻이 저거잖아. x가 늘어간 양만큼 y도 똑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XY 값은 일정하다. 아니죠? 뭐가 일정하죠? XY가 일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일정한 게 아니고 X분의 Y가 일정하죠. 그 X분의 Y가 지금 문제에서 본다면 얼마인 거예요? 80인 겁니다. 여기. 요거. 저걸 구하는 방식이 X분의 Y였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3시간 동안 달린 거리. 3시간은 X값인가요? Y값인가요? 시간은 지금 X값이죠. X에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X 3 집어넣으면 거리, 이게 Y값이네요. Y가 240이 되느냐? 결론은 이 정비례 그래프가 3,240을 만족하느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대입해보면 알겠네요. 그럼 대입해서 Y값 대신에 240,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60km를 가는데 60km면 X예요? Y예요? 이거 Y값이 60이라는 얘기죠? 40분 걸린다. 이게 X값이죠. 근데 지금은 단위가 시간의 단위죠. 그럼 이 40은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X를 40이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지금 문제 구조상 40시간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x는 4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몇 분의 몇? 60분의 40.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이 그래프가 x가 3분의 2일 때 y값이 60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으니 이제 대입해 봅시다. y의 60은 80 곱하기 3분의 2. 약분도 안 되거니와 곱해봐 이게 되진 않겠죠. 그렇죠? 이건 이게 만약 어쨌든 답이 안 맞아요. 이거 뭐 위아래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답이 안 맞을 것 같고 어쨌든
답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뜻은 이런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답이죠. 정답은 1번, 2번, 4번만 정답이에요.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3x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거 쭉 읽어보니까 왠지 그래프를 잘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 원점, x축, y축. y는 마이너스 3x. 몇 사와 몇 사를 통과하도록? 몇 사분면 몇 사분면 통과하도록? 그렇죠. 2와 4를 통과하도록. 마이너스 3x면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게 이게 저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럼 마이너스 3x면 뭐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중2가 되면 이게 좀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45도, 왼쪽 45도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 45도일 때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 1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 얘보다 이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는 직선이 얘보다 y축에 가까워야 되나요? 아니면 x축에 가까워야 되나요? 정비례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y축에 가깝습니까? x축에 가깝습니까? y축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여기는 y는 마이너스 1x보다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얘보다는 좀 더 y축에 가깝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약간 느낌만 살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문제를 풀 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그려졌고, 이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3x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는 말이죠.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오른쪽 위로 향한다. 아니죠. 오른쪽 아래로 갑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고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그런가요? 네. 이게 x 오른쪽 아래로 가잖아요. 오른쪽 아래로 가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2, 4분면 4, 3면 통과한다. 맞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x값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찍으면 y값은 보나마나 양수값이 나오겠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은 3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점을 지나가지 않죠. 그럼 문제 위에서 보면 4번에서 읽잖아요. 그래프 자체가 2, 4와 4, 4를 통과하는데 3, 4분면의 점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문제만 읽어봐도 이게 무엇이었던 간에 이 4번과 5번은 서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K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림을 통해서 K값을 구해라. 자, 풀이가 이제 두 가지인데 가장 좋은 혹은 가장 일반적 풀이는 그래프를 보니까 무엇을 지나는 무슨 모양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네요. 뭉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거 무슨 비례구나. 정비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이거 정비례구나. 정비례라면 관계식은 y는 ax 꼴로 써지겠구나. 이 그래프가 이 점을 통과하네? 이 점의 좌표가 x좌표 6, y좌표 8 순서대로 얘가 x에 6 집어넣으면 y에 8 나온다는 뜻이니까 대입을 해보자. y에 8, x에 6 따라서 a는 6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4 됐죠? 그래서 주어지는 관계식 얘는 y는 3분의 4x라는 정비례식을 만족할 것이다. 근데 걔가 이 정도 지나가죠. x가 k일 때 y가 마이너스 12를 만족해야 됩니다. 또 차례로 대입하는 거죠. y 자리 비켜줘. 내가 들어갈 거야. 마이너스 12. 3분의 4하고 x 사이에 곱셈이 생략되어 있죠. k값 구하는 건 문제입니다. k값. 그럼 k값 구하려면 보통은 k 앞에 곱해져 있는 3분의 4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근데 나누는 숫자가 분수가 되면 계산이 좀 불편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방식은 뭐야? 직접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데 나누기 어려운 숫자들은 곱하기 되어 있는 이 수를 얘를 지우고 반대쪽에 이 수에 무슨 수를 곱한다? 그렇죠, 역수. 이 수의 역수를 곱한다. 왜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2K는 4. 둘은 물론 직접 2로 나누는데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곱하기 되어 있는 2를 없애고 반대쪽에 이 수의 역수인 2분의 1을 곱한다. 이 말이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 나눠주면 직접 나눠서 마치는데 얘처럼 분수라 직접 나누기 어려우면 곱하기 되어 있는 수를 지우고 반대쪽에 그 수의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집니다. 그럼 얘는 이제 없어졌고요. 그래서 K값은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9. 그래서 K는 마이너스 9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첫 번째 풀이고,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잘 보세요. 이건 정비례에서만 성립하는 거니까, 첫 번째 풀이가 더 좋은 풀이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풀이가 강추예요. 강추가 뭐예요? 아니에요. 강한 수학 추천 풀이입니다. 앞으로 강한 수학은 이 풀이를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정비례에서만 성립하는 조건이 있어요. 정비례에서만. 딱 이런 조건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두 번째 풀이가 있는데, 두 번째 풀이는 정비례에서 요 x 앞에 있는 개수인 a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a를 구하는 공식은 x 좌표분의 y 좌표한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게 짝지어져 있는 점이 있어요. x 좌표 6일 때 y 좌표 8이죠. 약분하면 2분의 3분의 4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관계식을 구하거나 A값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K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정비례에서는 항상 이게 성립하거든요. 이쪽에 이쪽에 X 좌표분의 Y 좌표나 이쪽에 X 좌표분의 Y 좌표나 그 값은 서로 같겠죠. 여기 이해 안 되시는 분. 정비례는 X 좌표분의 Y 좌표하면 항상 식이 참이 되죠. 근데 지금 점이 두 개 나왔거든? 이 정비례를 만족하는 점 두 개. 그럼 여기 X분의 Y 하나, 여기 X분의 Y 하나. 그 답은 똑같은 A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X분의 Y 한 값은 약분하면 3분의 4가 나왔고, 그 값이 K분의 마이너스 10이랑 같다. 이 분수식을 처리할 때는 처리법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쪽 분모 분자를 곱한 값과 이쪽 분모 분자를 곱한 값은 서로 같다죠. 그래서 4K 값은 마이너스 36,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K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쉬운 풀이, 저 좋은 풀이는 이 풀이. 더 좋은 풀이, 아니, 선생님, 이게 더 복잡한데 이게 왜 더 좋은 풀이가 되죠?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번은 정비례에서만 쓸 수 있는 조건이에요. 정비례식을 벗어나면 이 2번은 못 쓰는 겁니다. 굉장히 풀이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1번은 정비례나 반비례나 이렇게 관계식을 통해서 지나는 점을 대입하는 형태는 모든 그래프의 공통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1번 풀이를 여러분이 연습할 때 많이 쓰시고 이거는 약간 뭐 할 거냐면 연습용, 복습용 혹은 검산용 정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비례도 이제 정비를 한번 했기 때문에 반비례는 좀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풀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정비례랑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두 변수 x, y에서 x값이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 관계를 y는 x에 대해서 뭐 한다라고 표현하냐면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해요. 가에는 반비례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늘 때 y가 똑같이 2배, 3배 같은 비율로 느는 건데 반비례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역수배로 느는 겁니다. x가 2배 늘었네? 그럼 y는 그 2의 2배 역수배인 2분의 1배. x가 4배 늘었네? 그럼 y는 그 4배 역수배인 4분의 1배. 이렇게 늘어가는 게 반비례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정의였죠? 1번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반비례 정의입니다. 반비례 뜻. 2번에 뭘 쓰냐면 관계식을 씁니다. 반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y는 x분의 a 이렇게 써져요. 저기 반비례식이에요. 이 식이 성립하며 x와 y 사이에 y는 x분의 a가 성립하면 반비례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똑같은 말 아니야? 근데 반비례하면 이 식이 써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식이 써지면 반비례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서로 반대로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말해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보면 얘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x값이 1 주어졌을 때 y값이 60이 주어졌죠. 근데 x값이 1에서 2로 몇 배 늘었냐면 2배가 늡니다. 근데 y는 정확히 60에서 30까지 몇 배가 느냐면 2분의 1배. 60에 2분의 1 곱하면 30이 되죠. 그럼 이렇게 1에서 3까지 몇 배 느냐면 3배가 늘어요. 근데 y값은 60에다가 3분의 1을 곱했더니 역수배인 3분의 1을 곱했더니 20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1에서 4까지 4배 늘어난다면 반비례는 60에서 4분의 1배 곱하면 15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점점 가다가 나중에 점점 가다가 여기 있는 이 x값을 그냥 말 그대로 x라고 합시다. 1에서 x까지 몇 배 늘었나요? 그러면 x배가 늘었죠. 그렇죠? 1에서 2까지 2배, 3까지 3배, 4까지 4배, x까지 x배. 그럼 60에서 몇 배? x의 역수배인 x분의 1배가 느는 겁니다. 그럼 그때 써지는 y값은 60 곱하기 x분의 1이 써질 테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식이 나오죠. y값은 알고 보니 x분의 이거 약분이 안 되면 위로 올라가죠. 60 곱하기 생략하면 이렇게 y는 x분의 60꼴로 써진다. 꼴을 보니까 y는 정비례는 이런 모양이었죠. 정비례는 숫자 곱하기 x꼴이에요. 이런 꼴일 때는 정비례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식을 썼더니 y는 숫자 나누기 x꼴이 되잖아요. 이게 반비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나눗셈을 쓰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표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분수로 바꿔서 이런 걸로 쓰는 거죠. y는 x분의 숫자. 이 숫자가 책에서 말하는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여기 좀 중요한 또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y가 x에 반비례할 때는 x와 y의 곱 xy가 일정한 숫자 a가 되는 겁니다. 이 분자값 a를 구하는 방식은 x와 y를 곱하시면 됩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이 식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나는 a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죠? 분모에 x가 있다는 얘기는 a를 x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눈 x를 지우어서 a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나눗셈 되어 있는 x를 양변의 등식의 성질에 따라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럼 얘랑 약분되면서 a가 남죠? 그 a는 x와 y를 곱한 값, xy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정비례에서는 저 a를 구하는 공식이 정비례에서는 x분의 y였다면 반비례에서는 a를 구하는 공식은 x 곱하기 y입니다. x, y를 곱해라?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그 숫자가 분자값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보니까 1과 x와 y를 곱한 60, 2와 30을 곱한 60, 3과 20을 곱한 60, 4와 15를 곱한 60이 분자값으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죠. 자, 반비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정비를 배웠으니까 반비례는 이렇게 흐름대로 정의 배우고 관계식 배웠죠. 그 관계식을 통해서 이렇게 xy 값을 통해서 xy 곱을 통해서 반비례 분자값인 상수 a를 구하는 좀 빠른 방식도 이제 공부를 했네요. 네. 여기는 세 문제 빠르게 해보세요. 시간은 약 120개의 지우개를 x명한테 똑같이 나눠줘요. 한 명이 갖는 지우개의 개수가 y일 때 표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120개의 지우개를 x는 사람 수죠. 한 명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그 한 명이 가지는 지우개 개수는 몇 개죠? 120개를 다 가지겠죠. 근데 만약 사람이 난 총 120개의 지우개를 가졌어요. 근데 사람이 2명 있어. 이 2명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되죠? 60개. 3명이면 40개. 4명이면 30개.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120이 왜 나온 겁니까? 총 지우개 개수 나누기 사람 수. 총 지우개 개수 나누기 사람 수. 총 지우개 개수 나누기 사람 수.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사람이 이제 나중에 x명이 되면
총 지우개 개수 나누기 사람 수로 뭐가 만들어지죠? 개인당 갖는 지우개 개수가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좀 이쁘게 써보니 y는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가니까 x분의 120이 된다. 무슨 비례? 반비례더라. 반비례하느냐? 네, 반비례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y를 x에 대한 관계식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은 이렇게 쓰죠. 그리고 보니까 x값이 1에서 2까지 몇 배? 2배. y값은 120에서 2분의 1배. 그래서 60이 나온 거죠. 3배. 그럼 얘는 120 곱하기 3분의 1, 네, 4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비례가 반비례였죠. 확인 20번 문제. 다음 중 반비례하면 동그라미, 반비례하지 않으면 x. 1번은 무슨 비례죠? 일단 x죠? 무슨 비례예요, 근데? 정비례입니다. 2번은 y는 x분의 숫자. 반비례, 맞죠? 3번, y는 3분의 x? 이건 뭐예요? 얘는 엄밀히 말하면 3분의 1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죠. 분수지만 어쨌든 숫자잖아요? 숫자 곱하기 x는 무슨 비례? 정비례입니다. 이건 정비례죠. 분수 형태라고 해서 다 반비례가 아니에요. 분수 형태일 때 분모가 x가 있어야 반비례가 됩니다. x, y는 숫자. 자, x, y는 숫자. 무슨 비례? 반비례 맞습니다. x분의 y는 숫자. 이건 무슨 비례? 이건 정비례였죠. x분의 y 하면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이건 정비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모양은 반비례. 얘는 정비례.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제 6번이 굉장히 골치 아픈 형태로 보이는데, 자, 6번 보실까요? 여기다 따로 쓸게요. y는 2x분의 1. 정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두 가지를 배우죠. 정비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반비례를 배우는데, 정비례는 식이 y는 한 다음에 숫자 곱하기 x꼴로 써지면 정비례라고 했죠. 그 반비례는 y는 숫자 나누기 x꼴입니다. 그래서 얘를 x분의 숫자 형태로 쓰죠. 맞나요? 이렇게 되면 반비례예요. 근데 이 숫자가 꼭 자연수여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정수여야 됩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꼭 정수여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1, 2, 3 뭐 이런 것만 와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정수가 와도 되고 뭐만 아니면 되죠? 그 정수 중에?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정수 아닌 소수나 분수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y는 x분의 3 반비례입니까? 그러면 네, 반비례입니다. 그럼 y는 x분의 마이너스 2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다. y는 x분의 0.1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다. 그럼 y는 x분의 2분의 3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다. x분의 숫자꼴이니까 이 숫자가 뭐 정수든 소수든 분수든 다 반비례입니다. 그러면 저런 걸 봤을 때 이게 분모 어쨌든 반비례가 되려면 분모에 x만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2가 있지? 2와 x의 관계를 보니까 곱하기야. 그럼 반비례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 2가 없어졌으면 좋겠죠. 곱하기를 지울 수 있는 방식은 나누기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분수잖아. 분모를 2로 나누면 분자도 2를 나눈다. 괜찮습니까? 아니면 나누기가 불편하면 이 곱하기의 역수인 2분의 1을 곱하십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2분의 1을 곱하십니다. 괜찮아요? 네, 분수니까 괜찮겠죠? 그럼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요. y는 분모에 이제 x가 남겠죠. 분자는 2분의 1. 반비례입니까? 네.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모양은 이랬죠. y는 2x분의 1은 엄밀히 말하면 y는
x분의 이게 분자인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다른 문제. y는 마이너스 3x분의 4. 이거 반비례입니까? 그러면 반비례입니다. y는 이 꼴에 원래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분모에 x가 있고 분자에 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선생님, 이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왜 분자로 가는 거죠? 잘 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써드려 볼게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x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위 걸 보지 마시고 밑에 거 보세요. 만약 이런 꼴이 있어요. 숫자를 계산할 때. 그럼 보통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여기 곱하기 되는 수, 물론 이게 대각선은 보통 약분을 하죠. 이제 대각선을 약분하잖아. 하지만 이런 것도 성립하지 않나요? 곱하기 돼 있는 수를 일단 분모랑 약분을 시도한다. 근데 약분이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 약분이 안 된 숫자를 보통 분자에 올려서 곱하죠. 그래 되지 않나요? 그럼 분모는 x가 있고 분자에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잘 안 쓸 뿐이죠. 모양이 아닐 뿐이니까. 이 모양과 실제로 이 모양은 알고 보면 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이게 왜 같은 모양이 됩니까? 선생님? 저저 모양이 다른데요? 분모 3을 주기 위해서 분자에 3을 곱해요. 그럼 분모에도 3을 곱해야 되죠. 약분하고 분모 쓰면 3x, 분자 쓰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이게 분수식 볼 때 이런 모양 나오면 이게 분모고 얘네 2분의 1이 분모 x 위에 올라가는 분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x분의 숫자꼴이 만들어지므로 반비례가 맞습니다. 아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보는 측면에서 따라서 선생님 아까 반비례가 되려면 y는 x분의 숫자꼴로 써지든지 아니면 xy의 곱이 숫자이든지 맞습니까? 이래 되죠. xy 곱이 숫자. 맞아요? 이 식 보세요. y는 2x분의 1. 자, 등식의 성질에 따라 내가 여기다가 2x 곱하고 여기에 2x를 곱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등식의 성질. 원래 흰색끼리 같았는데 양쪽에 2x를 곱해도 두 식은 서로 같다. 성립해요? 성립하잖아. 이게 등식의 성질이잖아. 왜 갑자기 왜 그래? 왜 멍해? 여러분들은?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약분되잖아요. 이렇게. 얘는 2xy가 1.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럼 xy는 2분의 1. 반비례 맞네. 그죠? xy는 숫자가 반비례라며. 그 숫자가 실제로 이제 분자에 올라가는 숫자. y는 x분의 분자에 올라가는 숫자가 xy를 곱한 값이 2분의 1이 올라가죠. 반비례 맞습니다. 그래서. 아셨죠? 21번. 자, y가 x에 반비례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y를 x에 대항하는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 말 읽으시면 바로 문계 뭐가 떠올라야 돼요? y는 x분의 a가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y에다가 7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대입해요. y에 7, x에 3. 이렇게 x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a에다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근데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3을 곱해야지만 a를 구할 수 있죠. 분모 3을 지워줘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a는 3, 7, 2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어차피 관계식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y는 x분의 숫자. 이 숫자를 구하는 방식이 x 곱하기 y 한다. 맞지 않습니까? 반비례는 x하고 y를 곱하면 된다며. 그럼 x와 y를 곱했더니 2 곱하기 마이너스 8. 따라서 이 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16이 된다. 이게 강축풀이, 얘는 그냥 다른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풀이. 대신에 반비례에서만 성립하는 다른 풀이. 다른 식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비례에서만 성립하는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다시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 또 하셔야 될 것 같죠? 자, 이쪽입니다. 오,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수업에 대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던 게 있었죠? 정비례하면서 강조했었던 것. 정비례. 제일 처음에 뭐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프? 아니에요. 정의. 정의를 기억하셔야죠. 두 번째는 정의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관계식. 그렇죠. 관계식. 그 다음 뭐 배워요? 그래프. 이 순서 되잖아. 이 순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정비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정의 배우고 2배, 3배, y도 2배, 3배. 관계식 y는 ax.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직선.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 반비례도 이 순서를 배워요. 우리가 앞쪽에서 지금 정의를 배웠죠? x가 2배, 3배, 4배,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관계식 y는 x분의 a.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는 이겁니다. 반비례 그래프. 자,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을 먼저 파악합시다.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얘 특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리가 없어서 일로 갈게요, 좀.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저기 x에 0 대입할 수 있나요? 여긴 이 식, 반비례식에 x에 0 대입할 수 있나요? 0 대입할 수 없잖아요. 분모와 영인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2분의 6, 약분은 얼마야? 3. 그렇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 2와 3을 곱하면 6이 된다. 여기는 2와 3을 곱하면 6이 된다. 왜 분모의 영인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냐면 만약 0을 6으로 나눴다, 6을 0으로 나눴다 칩시다. 나누기 0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그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눌 수 없어.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지 않아. 수학적으로 0으로 나눌 수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왜냐하면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x라고 합시다. 만약 0으로 나눌 수 있다면 값이 있겠죠? 그 위에는 규칙으로 본다면 이쪽 분모와 이쪽 값을 곱해서 답이 6이 돼야 되는데 이런 수 존재합니까? 안 하잖아. 그래서 이런 수가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 값은 구할 수 없는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 0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0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죠. x에 0 대입할 수 없다. 근데 분자에 보면 a도 0이 아니라고 그랬죠? a도 0이 아닙니다. 이게 반비례 뜻이니까요. 그럼 만약 a가 0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y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y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죠? y는 이게 분수식이잖아. 근데 y가 0이 되려면 여기는 분자값이 얼마가 돼야 되죠? 0 돼야 되죠. 분수가 0이 되려면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분수값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정의가 분자에 있는 a는 0이 아니라며. 그럼 이게 0이 아닌 숫자니까 y도 0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반비례 조건이에요. a가 0이 될 수 없고 y도 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는 절대 x가 0이거나 y가 0인 점은 지나지 않습니다. 0,0을 지나지 않아요. 정비례랑 반대죠.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데 반비례는 원점 0,0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례는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었죠. 반비례는 그래프를 그리면 곡선입니다. 직선이 아니에요. 구부러져 있다는 뜻이죠. 단 이 곡선이 서로 마주보고 대칭 관계로 쌍으로 두 개씩 그려지기 때문에 얘를 보통 우리가 쌍곡선이라 불러요. 쌍곡선. 뭐라 부른다고요? 쌍곡선. 알겠나요? 좀 자세를 좀 바르게. 나 무슨 모델인 줄 알았어. 오, 멋졌어. 좀 자세. 굉장히 멋졌지만 수업 받을 때만큼은 네, 좀 바른 자세로.
뭐 집에서 혹시 연습합니까? 이런 자세 같은 거? 굉장히 자세가 좋았어. 약간 이게 CF 보는 느낌이야. 그윽한 눈빛으로. 한 손, 이게 한쪽은 괜찮아, 남학생도. 근데 이제 가끔 선생님 이제 전투 본능 혹은 뭐 살인 충동이 느껴질 때가 남학생이 이제 이게 아니고 꽃받침을 만들 때가 제가. 그럼 가끔 나도 모르게, 저걸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네, 좀 전에는 꽃받침은 아니었고, 그냥 벽에 촤, 그윽한 눈, 촤. 왼손에다 커피 하나 딱 들고 있어. 완전 커피 CF였는데, 멋졌어, 좀 전에. 네. 자, 잘 봅시다. 네. 응? 친구한테 보라고? 너나 잘하세요. 네? 아니에요. 네, 이거 사실이니까. 말이 너무 심한 거는 보통 그런 행동에 비해서 내가 한 게 너무 당당할 텐데, 너도 좀 전에 눈이 개슴칠했어요. 네 눈도 약간 개슴칠했기 때문에. 피곤했죠. 그렇죠. 피곤하죠. 자, 피곤하지 마시고 잘 봅시다. 자,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근데 왜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좀 깊은 얘기인데 그래프가 왜 덧딱으로 그려지는 거죠? 라는 걸 이해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에 가셔서 미분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는군요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끔 이제 공부가 돼요. 근데 지금은 고2 전까지는 그렇게 따지면 고2 밑으로 있는 고1 중학교 때는 그래프 모양이 그 모양을 보통 우리가 개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수학적으로 개형,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모양, 개형. 알겠나요? 앞으로 이제 이런 단어도 가끔 쓸 겁니다.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개형, 네, 독브라더 개형. 근데 그래프의 개형이 왜 이렇게 이런 거 웃어주지 마. 자꾸 이렇게 웃어주면 내가 버르장머리 없어져요. 이렇게 재밌는 줄 알고 자꾸 써먹는다고. 이게 어색한 이 썰렁 개그를 자꾸 써먹으니까, 네, 아재 개그를 자꾸 쓰니까,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웃지 말고, 그냥, 저 양반이 왜 저러지? 라는 약간 비난의 이렇게 눈빛을 보내주셔야 내가 바짝 긴장해서, 함부로 애들한테 아무거나 내뱉으면 안 되구나 싶은데, 이렇게 자꾸 딱 뭔가 아재 개그를 날렸는데, 싹 웃어주면, 기분이 좋아. 아재 개그 하나 더 해주세요. 녹화해놓고 무슨 짓입니까, 이게? 네. 아재 개그가 잘 몰라요, 선생님. 선생님 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좀 이따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좀 배워야 되니까, 아재 개그는. 자,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양이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밑으로는 전부 다 죄송하지만 이거예요. 주입식입니다. 좋은 이 수업 방식은 아니지만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미분을 배우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그래프 선생님 왜 저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야, 점을 한번 찍어봐. 저 관계를 성립하는 점을 찍어봐. 그 점을 이렇게 부드럽게 입는다면 무슨 모양이 되겠니? 그러면 학생들한테 유도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찍다 보니까 정비를 만족한 점들 쭉쭉쭉 찍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그려질까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거 왠지 점점 무한히 많이 있다 보면 직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직선이야. 정비례는 직선이야. 그러면 얘 반비례는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려주죠? 점 찍어봐. 그래서 막 x, y 관계 표를 보여줘요. 그 점 찍어봐. 그러면 점을 찍기 시작하죠? 찍기 시작하다 보니까 선생님 약간 이 그래프 모양이 약간 구부려져 있는 곡선 같은데요? 그렇지, 곡선이야. 근데 위아래 쌍으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쌍곡선인가요? 그래, 맞아, 쌍곡선이야. 반비례는 쌍곡선이야. 라고 약간 암기식으로 시키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걸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데 안 배웠기 때문에 약간 암기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겼어 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 쌍으로 그려지는 곡선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예를 한번, 여기 얘가 없는데 얘가 왜 없죠? 얘를 간단히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 하나 듭니다. x에 1 집어넣었더니 y가 뭐 예를 들어 60이었어요. 그럼 2 집어넣으면 30, 반비례니까요. 3 집어넣으면 얘 3분의 1배, 20. 4 집어넣으면 얘 4분의 1배, 15. 5 집어넣으면 얘 5분의 1 곱하면 12.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이 x, y가 양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 양만 그려야 됩니까? x, y 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 나오겠죠?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x, y를 곱한 값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얘네 곱하면 60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소수, 분수 정말 많은데 그냥 찍기 편한 점들만 찍어보면 그 점들 찍어서 그래프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1,60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대략 찍습니다. 한 여기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1,60. 2,30 한 이쯤. 3,20 한 이쯤. 4,15 한 이쯤. 5,12 한 이쯤.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한 여기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 한 여기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0 여기쯤. 여기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좀 그리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직선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이 숫자와 숫자 사이, 1과 2 사이, 2와 3 사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 이런 숫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소수 분수를 대입하다 보면 왠지 아니 근데 말도 안 되게 설마 보세요. 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1은 여기고 2일 땐 여기죠. 그럼 1.5일 땐 갑자기 여기 찍힐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약간 느낌이 두룩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수를 쭉 대입하다 보면 왠지 점들이 왠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얘도 무수히 많은 점을 찍다 보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럼 정말 무수히 많은 점을 대입하다 보면 이 점들이 선으로 이어질 테고 그 선이 부드러운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띄어갈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대신에 얘는 x가 0일 때 y가 0일 수 없는 식이다 보니까 원점은 무조건 지나가지 않는 그래프가 곡선 두 개가 서로 대칭 관계로 쌍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쌍곡선. 아셨죠? 근데 이 쌍곡선 그래프 그릴 때 자꾸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여기 내려가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구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구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부리는데 구부리시거나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된다는 뜻은 이 그래프가 x축이나 혹은 y축에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도 안 됩니다. 그럼 무슨 형태냐면 점점 이 그래프가 점점 x축에 가까워질 뿐이지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네가 알고 있는 이 수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상식은 지금 그래프 형태를 보니까 x값이 커지면 y값은 점점 어떻게 되나요?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x값이 무한히 오른쪽으로 커지면 y값도 무한히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면 내려오다 보면 언젠가는 x축과 만나겠죠. 그게 상식이잖아. 자꾸 내려오다 보면 언젠가는 x축에 만날 테고 더 내려가다 보면 점점 x축을 통과해서 밑으로 이제 음으로 내려갈 거라는 얘기지. 됐나요? 그럼 x가 점점 커지면 y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y값이 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상식이야. 근데 실제로 식을 보세요. 이 그래프 식을 세우면 반비례인데 y는 x분의 숫자, 근데 그 숫자를 구하는 방식은 x, y를 서로 곱하면 숫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곱하시면 얼마 나와요? 60이에요. 이제 생각해보자. 생각해봐. 분자가 양수죠. 그렇지? 근데 x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x값도 양수란 뜻 이해합니까? 그렇지? 그럼 양수분의 양수가 0이 될 수 있나요? 양수분의 양수가 음이 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수학을 배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진실은 아니라는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점점 x가 커지면 y가 점점 작아져서 언젠가는 x축에 닿을 테고 x축에 닿는다는 뜻은 y값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혹은 x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은 y값이 음이 된다는 뜻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 그래프에서 만들어진 식은 y분의 x분의 60인데 분자는 무조건 60이라는 양수값을 정해져 있고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원점의 오른쪽에 그리면 그릴수록 x값은 커지는 양수가 돼요. 어쨌든 x도 양수, y도 양수인데 양수분의 양수가 0이 되거나 음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은 y좌표가 한없이 양수 중에 작은 양수로 갈 뿐이지
절대 X축에 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배웁니다. 극한, 기울어는 리미트라고 쓰거든요. 고2가 배우는 이제 뜻이에요. 고2가, 여러분들 고2 되면 이걸 배워요. 그때 가서, 아, 이게 극한의 개념이 적용돼서 이렇다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될 텐데, 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사실 이 부분까지 뭐, 이렇게 세밀하게 사실은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왕 한 거니까 제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자,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를 지나지 않는다? 원점은 지나지 않는다. 그 그래프 모양은 무슨 모양이다? 쌍곡선이다. 곡선이 양쪽으로 쌍으로 그려진다. 됐습니까? 그 세 번째, X축, Y축에 뭐 하지 않는다? 닿지 않는다. 절대 X축, Y축과 만나지 않는다 뜻이죠. 닿지 않는다 뜻은 만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만나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부리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도록 거의 붙어가는 형태로 그리셔야지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갔다가 뭐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구부러지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면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이거 정비례에서 배웠던 거죠. A가 양수일 때 정비례 그랬잖아.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얘도 똑같아요. 몇 사분면 통과하죠? 1사와 3사분면을 통과합니다. 이건 정비례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반비례도 2사분면과 4사분면을 통과합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지나는 사분면은 정비례나 반비례나 사실은 개념적으로 같은 사분면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됐니? 근데 얘는 반대예요. 증가와 감소 상태를 봤더니 정비례와 반비례는 같지 않아요. 정비례는 A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갔었기 때문에 정비례에서 이렇게 그려졌었죠. A가 양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형태였지만 반비례는 그래프가 1사와 3사를 지나는 쌍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점점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오른쪽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점점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게 정비례와 좀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죠. 얘도 그래요. 정비례에서는 A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2사와 4사를 통과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다 보니 X가 커지면 Y는 작아진다. 감소함수였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됐었는데 반비례는 안 그래요. 이렇게. 오른쪽 각각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 증가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비례랑 반대 개념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이거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릴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가구나.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구나. 얘는 A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2사와 4사를 통과하는 쌍곡선. 그럼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 있죠? A의 절대값이 크면 둘 다 외우지 마시고 하나만 외우세요. A의 절대값이 분자의 숫자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여기 축에서 멀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점에서 멀어진다. 책에 나온 것처럼 축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 거예요, 선생님?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y는 흰색으로 x분의 3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 바깥 원점 얘보다 원점에서 좀 더 멀어진 형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좀 퍼지는 쌍곡선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쪽 과제를 좀 깔끔하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중단원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고생 많으셨어요.